자, 일단 86페이지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세무 조정만 잘 하시면 되지 뭐 풀이 과정은 뭐 딱히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보자. 자, 1번 보니까 자, 부가가치세 환급 시에 수령한 국세 환급 가산금 53,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자비익 중에는 이라는 건 우리가 자비익은 회사가 수익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물론 회계에서는 이게 영업의 수익이다라는 게 중요하지만 세법은 그 개정 과목의 성격이 뭐 수익이 매출이든 영업의 수익이든 어차피 둘 다 같은 걸로 취급을 해요. 어차피 세금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게 주된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곳으로 벌어들이든 어차피 세금 올라가는 똑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게 또 중요한 동네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어. 뭐 어떤 언급이냐면 현금으로 받았다, 뭐 현금으로 지출했다 이런 언급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현금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해보자.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차변에 현금 53,000원, 대변에 자비익 5만 원. 현금은 임으로 든 거예요. 문제에서 뭐로 수령했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53,000원 요렇게 처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국세를 환급해 주면서 가산해서 쳐서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여기 국세 환급금 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국세 환급금 이자는 국가가 세금을 너무 늦게 돌려줘가지고 이자를 쳐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맨 마지막 교시에 그냥 환급해 주는 거 자체는 당초에 송금으로 산입된 게 환급이 되면 송금으로 산입했다라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비용으로 더 많이 인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법상 입금이 돼야 이익이 제로였고 그거까지 같이 나와요. 시험에서 국세 환급금이랑 따로 물어보진 잘 않습니다. 당초에 송금에 산입되지 않은 세금이 송금에 산입되지 않았다라는 건 비용으로 인정 못 받은 거죠. 근데 얘가 환입이 됐는데 입금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익이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환급 받는 거 자체는 이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거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초에 송금으로 산입되지 않은 게 환급이 되면 또는 환입이라 나옵니다. 환입이 되면 그때는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그랬는데 여기 국세 환급금 있잖아요. 무조건 수익으로 안 봐요. 어떤 세금이 환급이 돼.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받은 세금이 환급되든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받지 않은 세금이 환급되든 다 우리가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부릅니다. 국세 환급금 이자. 이해되시겠어요? 오야치 만약 입금 불산입 항목하고 입금 불산입은 다른 말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조선말. 입금 불산입 항목은 입금 불산입 수익이 아닌 항목인데 회사가 수익 처리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가 세무정 없다라는 뜻이 항목이라는 말 붙으면 입금 불산입 반드시 그 세무정을 해야 되는 거. 표정 안 좋으시다 괜히 얘기했나? 진짜로 앞으로 교재에 보시면 그런 애들이 있어.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입금 불산입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어저께 그거 송금으로 또 입금에 해당함. 입금 불산입 항목.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근데 입금 불산입 세무정 한다라는 거, 입금 불산입인 거 해야 된다는 반드시. 아셨죠? 아무튼. 자, 근데 세법은 뭐냐면, 야, 이거 순자산 증가했지만,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는 이거 손익거래로 처리한 거죠? 맞죠?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고 그걸 우리가 순자산이 변화하는 걸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손익거래다라고 했죠? 했죠? 근데 세법은 뭐예요? 야, 이거 순자산 증가했지만 세법은 영원히 수익으로 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영원히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지 않는 개정 과목을 자본이라고 하나 만들어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현금, 자본. 풀이 과정은 상관없어요. 세무적 TA만 맞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한번 해보죠. 자, 해보면. 자, 일단 차이 나는 게 장부는 수익이 53,000원이죠. 대변에 있으니까. 세법은 수익이 0이에요. 계정과 너무 신경, 물론 자비익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수익이라 그냥 할게요. 바로바로 좀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세무조정은 장부를 세법으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수익 53,000원을 세법상 수익 0 되게 하려면 세법상 수익에서 가산 차감해야죠. 그럼 수익의 차감이다라는 건 수익 감소란 얘기잖아요. 그럼 수익의 감소는 어디예요? 차변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수익의 감소 차변 53,000원.
됐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세법상 수익이 감소하는 거니까 요거 여기다 저기 세법상 수익이 감소하는 거니까 요거를 세법상 수익에서 뺀다 입금 불산입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예.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자본이라는 게 없죠. 맞죠? 자본이 없다라는 건 자본 0이라고 할게요. 자본 0. 근데 오늘 제가 좀 짜증나는 게 요즘 더울 줄 알고 막 추운 거 이게 좀 반팔 입으면 날씨 춥고 요즘 더 추울 줄 알고 이러고 있고 더워 짜증나. 날씨 분명히 날씨가 쌀쌀 이렇게 돼 있어 쌀쌀. 그래서 쌀쌀하거나 좀 덥게 입고 가야지. 뒤질 것 같아요 지금. 진짜로 그래서 아까 학원에 오는데 선생님 겨울이에요. 그러고 그래서 짜증나요. 승질나게 갑자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아무튼 자 보시고 다시. 그래서 장부는 세법은 자본이 대변액 53,000원 증가죠. 53,000원 대변액.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장부는 빵이지만 세법은 자본이 53,000원이니까 세법상 자본을 늘려줘야 돼요. 그럼 자본을 늘려주는 건 뭐예요? 대변이지 대변. 그래서 자본을 53,000원 늘려준다. 됐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한쪽이 자본이니까 요 기타입니다. 됐죠? 그리고 왜 기타인지 바로 또 설명 좀 해보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법상 자본이 증가한 거잖아요. 됐죠? 이제 바로 할게요. 근데 우리 세법상 수익이 감소합니다. 그럼 세법상 이익이 감소하죠. 그렇죠? 항상 수익 비용이 변동되면 이익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이익의 변동이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으로 간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세법상 이익이 감소하니까 그러면 세법상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법상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세법상 자본 감소, 여기는 세법상 자본 증가. 불변이죠, 불변. 자본의 변화가 없으니까 기타하고 부당한 유출도 아니에요. 돈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들 오류 수정 분계만 보시고 이거 한쪽 자본이네 기타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원래는. 알죠? 지금은 좀 그게 좀 힘든 그걸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 국세 환급금 이자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비익이라고 하셔도 되고 국세 환급 가산금이라고 하셔도 되고 환급금 이자라고 하셔도 되고 그만할게요. 제가 계속 이렇게 늘상 계정 과목을 계속 여러 가지를 불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셔가지고 자꾸 계정 과목 신경 쓰세요. 법인세 할 때. 알죠? 적당 비슷하게만 쓰면 절대 시험에서 감점 처리하지 않아요. 아셨죠? 적당하게. 아셨죠? 알아보기만 쓰면 알아보기만. 아셨죠? 그래서 과목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과목을 여러 가지 불러드리는 거예요. 됐죠?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외워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서 얘네들은 이제 한 4문제 묶여서 6점으로 출제, 4-5문제 묶여서 6점으로 출제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좀 어려운 애가 2점이고 나머지는 1점짜리예요. 주로 얘는 1점입니다. 1점. 어려운 애들이 주로 2점이에요. 한 문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가 국세 환급금 이자를 지방세는 환부이자 같은 경우에 회사가 수익 처리했다라고 하면 바로 입금, 불산입, 기타하고 1점 바로 맞아가셔야지 요거 분개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유형별로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6번 있었죠? 87페이지 6번. 자, 87페이지 6번 해보자.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알죠? 왜냐면 여기 아래 바로 있어가지고. 네, 바로 있어가지고 그래요. 저도 지우기 싫은데. 예. 어차피 녹화 중이니까. 오늘은 좀 잘 확인해. 저렇게 설명하시고. 어저께 진짜, 열심히 설명했는데 어저께 진짜 힘든. 자, 그 다음에 이제 87페이지 6번. 자, 보죠. 자, 회사가 자기 주식을 200만 원에 취득한 후 250만 원에 처분했대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되겠죠, 여러분. 50만 원이. 근데 보니까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럼 회사는 이거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했다라는 뜻과 같아요, 여러분들.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은 주주와의 거래면 자본으로 보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세법은 어떻게 본대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입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송금으로 봐요. 맞죠? 실현된 거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선 좀 여러분들 제가 100만 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칸이 모자라가지고 10,000원 단위 생략 좀. 알죠? 그래서 이거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예. 자, 보니까 회사가 자기 주식을 대변으로 200만 원 까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자본 쪽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세무 1급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세무 1급을 하는데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쪽이 막혀요. 그죠? 회계 쪽 이런 것도 하잖아요. 뭐 부가가치세나 막히면 거기를 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로 치시거나 아니면 교재 별도로 되게 있으신 거 있잖아요. 불태우지는 않으셨죠, 여러분? 어제처럼 죄송해요. 불태우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아니면 안 남아 있으면 유튜브 요즘 많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거 보신 다음에 이걸 보셔야지. 계속 세무일급만 보시는 거 그건 실력 안 늘어요. 절대. 알죠? 왜냐면 그때는 느는 것 같아. 나중에 또 까먹어. 아주 기본이 잘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또 까먹습니다. 시간 지나면. 아시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무 1급에서 막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정에서 막히시면 걔부터 밟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기출문제 푸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회계 1급 제가 말씀드렸죠.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에서 나오는 문제가 거의 60점 이상 나와요. 60점 이상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법인세가 있으니까 70점 쪽이 법인세는 처음이니까 70점 쪽이면 아마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략 한 40점, 50점 이 사이에서는 회계 세무 2에서 나와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나중에 풀어보시면 세무 1급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닙니다. 법인세가 좀 배점이 높다 보니까 세무 1급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때? 연말정산도 거의 세무 2급과 똑같아. 거기에서 약간 조금씩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장난. 알죠? 뭐 예를 들면 초등학생 교복 구입한다 이런 거, 알죠? 세무 2급은 그딴 건 장난 안 치잖아요. 거기서 장난치면 마치 새싹을 짓밟는 거니까. 알죠? 가끔 소득세 막 배우고 있는 새싹인데 막 짓밟고 있는 거야. 맞죠? 세무 1급은 짓밟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세무 1급이잖니. 그 정도는 좀 각오해야지 이렇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약간 조금씩 낚시를 해요. 좀 약간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알고 계셔야 돼. 자, 답들 좀 잔소리가 길었고 공부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세법은 요거 수익이죠? 그렇죠? 수익, 입금. 자, 그럼 오류수정 공개 끊어볼게요. 차이 나는 거. 자, 차이 나는 거 끊어보면 자, 장부는 여기다가 어디다 써야지? 장부는 여기다 아래에다 쓸까요? 장부는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장부는 수익부터 먼저 할게요. 손익계산서 익숙하니까 수익을 안 잡았죠? 그렇죠? 수익을 안 잡았지만 우리가 수익이 대변에 있다라는 건 수익의 증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장부는 수익이 50만 원 돼야죠. 항상 장부에서 세법 그렇게 가야 되니까 위치가 그러면 세법상 수익에 가산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수익에 가산한다라는 게 대변이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대변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수익이라 할게요. 계정 과목 제발 연연하지 마요. 저기는 연연하면 안 돼. 절대. 50 대변. 그럼 얘를 해석하면 요거 세법상 수익에 가산 더하는 거 물론 올린다랑 더 가산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 표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세법상 수익 입금 그 다음에 더하는 거 산입. 알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늘리는 거 또는 수익을 줄이는 거 또는 비용을 늘리는 거 비용을 줄이는 거를 우리가 입금, 송금, 산입, 불산입이라고 하지.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는 산입, 불산입이 안 써요. 그 재무상태표 계정 그쪽은 우리가 소득 처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차이를 가산조정, 차감조정을 알려준다라고 명심 좀 하시고. 알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이 나는 게 자본이죠. 자본이 대변에 있으면 자본의 증가. 알죠? 그래서 장부는 자본을 50 증가시켰어요. 그냥 여기다 없다 해야지. 여기다 쓸게. 장부는 자본을 50 증가시켰죠. 그죠? 근데 세법은 자본이 0이잖아요. 항상 차이 나는 거 위주로 보셔야 돼요. 전체를 보지 마시고 차이 나는 거 0. 그러면 장부는 자본 50 늘렸지만 세법은 자본이 0이니까 자본을 세법상 줄여야 되겠죠. 맞죠? 세법상 자본을 줄이는 건 어디로 가요? 자본 줄이는 거. 차변으로 가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본 50. 됐죠,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한쪽이 자본이니까 얘 기타예요. 됐죠? 기타 일단. 그리고 제대로 해보자. 자, 그러면 얘예요. 그럼 일단 방금 했지만 여기는 세법상
자본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감소. 근데 얘는 세법상 수익이 증가하면 세법상 이익이 증가하고 세법상 이익이 증가하면 최종적으로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 세법상 자본 증가, 세법상 자본 감소. 그럼 최종적으로 세법상 자본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손익의 차이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입금, 산입, 기타. 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셔도 되고, 자기 주식이라 하셔도 되고, 자본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 주식의 처분 이익이라 하셔도 되고. 그만할게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만할게요, 좀 그럴 거. 아셨죠?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이죠, 7번. 7번은 제가 못 띄워도 이거 7번을 모르고 여기다 안 적어놨으니까 이건 제가 적어서 할게요. 87페이지 7번 여기다 모르고 못 적었어. 교재. 잠깐만. 다시. 뭐야. 있는 줄 알고 안 갖고 가거든. 있는 줄 알고 적어놓은 줄 알고 했는데 얘도 교재 87페이지 8번. 7번인가요? 7번이 7번. 7번 숙제 냈었죠? 응. 해보죠. 자, 보니까 자, 회사는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0만 원을 지원받았대요. 우리 국고보조금은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니까 세법은 입금이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원받았으며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를 자본, 또 우리 원래 회계에서는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죠. 받아들이셔야 돼. 이런 또라이들이 나와요. 우리 시험은 회계도 어기고 세법도 어기고 아주 그런 애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진짜로. 이를 자본조정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줄에 단 국고보조금은 압축 기장 충당금이나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듣고 버리세요. 이거는 회계사 세무사용이에요. 우리가 그 원칙적 국고보조금은 입금인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송금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뭔가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뭐 1년 뒤에 뭐 어떤 자산을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 받았다가 1년 후에 취득하가 내가 불타가지고 뭐 국고보조금 받았대. 그러면 새로운 자산을 뭐 1년 뒤나 2년 뒤에 사잖아요.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을 조금씩 해줘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 딱 이름만 봐도 솔직히 작같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그지 같죠, 일단 논리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송금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입금으로 봐라. 그래서 세무일금은 여태까지 국고보조금 출제지만 다 이런 말 나오면 우리가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입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럼 해보죠. 그럼 장부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할게요. 국고보조금. 자, 차변에 현금 50.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은 자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세법은 모든 자본은 자본으로 본다라고 했죠.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 맞죠? 자본 50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본 조정이라 쓰셔도 돼요. 여기는 의미 없어요. 항상 세무조정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세법은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입금이니까 입금이면 수익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 50. 이렇게요. 그죠? 되시겠어요? 딱 봐도 자본의 차이니까 기타예요. 그렇죠. 이렇게 딱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해보죠. 자, 장부를 세법으로 맞춰주는 게. 자, 일단 차이 나는 게 장부는 수익이 0. 그죠? 수익 0. 수익 처리 안 했잖아요. 하지만 세법상 수익은 대변에 있으니까 50이 증가한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익 빵에서 수익 50 되게 하려면 세법상 수익에 가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법상 수익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대변이 되겠죠, 대변. 그럼 요거는 수익, 세법상 수익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요거 입금 산입입니다. 그죠? 입금 산입.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본이 대변에 있다라는 건 자본을 증가시킨 거죠. 그래서 장부는 자본을 50 증가시킨 거예요. 자, 근데 세법은 자본으로 처리 안 했죠. 자본 0이라고 할게요. 처리 안 했다라고 보다는 0이라고 적는 게 좀 보기가 더
좋아요. 실제로. 자, 그러면 장부는 자본 50 증가, 세법은 자본 0. 그럼 우리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야죠. 장부에서 세법으로. 그럼 세법상 자본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야죠. 그럼 자본의 감소는 차변으로 가야죠. 자본 50. 그렇죠? 딱 보시자마자 한쪽이 자본이네, 기타.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자, 제대로 해볼게요. 똑같이. 자, 얘 세법상 자본이 감소한 거죠. 차변에 있으니까. 알죠? 하지만 우리가 세법상 수익이 오른쪽은 증가하면 세법상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증가하죠. 이익이 증가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익잉여금이란 자본 증가. 그래서 얘는 자본 증가, 얘는 자본 감소. 자본의 변화는 없다. 그죠? 없으니까 기타. 알죠? 얘는 뭐돈 들어왔잖아. 유출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입금. 이거 뭐야? 이거 아주. 네, 미쳤나봐요. 그래서 이게 입금, 산이. 그렇죠? 뭐 국고보조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그죠? 뭐 자본조정이라 하셔도 되고. 알죠? 50. 그다음에 기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가끔씩 가로 칠 거거든요. 가로 마이너스 유보 그 뜻 아니에요. 알죠? 그냥 이렇게 기타 이렇게 붙였으면 약간 보기가 좀 이상할 때 있거든. 알죠? 그래서 가로 치고 기타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괜찮잖아요. 물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면 정해진 룰은 없어요. 알죠? 정해진 룰은 없고 실기 때 인용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우리 그게 채점 대상이지 손으로 하는 건 채점 대상 아닙니다. 분계할 때도 여러분들 컴퓨터 입력하는 게 채점 대상이지 손으로 끊는 거 채점 안 하잖아요. 알죠? 자, 됐습니다. 이로써 3장 숙제